두 번째 사건,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 비싼 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내 땅이 증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한 공무원의 실수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 20필지 9,000평, 무려 25억 원 가치의 땅이 등기가 말소돼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순식간에 땅이 증발한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가 2005년도에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은 토지예요, 20필지가. 이 중에서 일부 필지를 매도 계약을 하게 돼요. 2022년도 7월 달에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등기가 이상하다.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저희 등기를 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자산 25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9,000평이나 되는 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니까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요 문제의 땅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20필지 9,000평 땅입니다. 네. 시세가 지금 현재 시가가 한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 땅은 제보자 아버지가 1988년에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보자를 포함해서 3남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가 2022년에 이 땅 중에 일부를 제3자에게 팔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 명의로 네. 이 땅 팔지 마라라고 하는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소송도 들어왔는데 이 3남매의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 지워라라는 소송도 들어온 겁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 누가 이런 소송을 했을까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 제보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사람 결국 이제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거든요. 파산관제인. 네, 파산관제인이 네. 왜 존재를 하냐면 우리가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채권자하고 친해서 이 사람한테만 변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 채권자한테만 변제를 하면 조금 더 내가 뭐 일부만 변제를 해도 더 많이 변제를 한 것처럼 해줄게. 이렇게 서로 이제 짜고 이렇게 변제를 한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재산을 응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파산관제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평하게 이렇게 이제 각 채권자별로 이렇게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람이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파산관제인이 왜 이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제보자의 고모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2013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파견을 했죠. 네. 파산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보니까 제보자의 아버지와 제보자의 고모부가 하나의 이제 땅을 이제 사게 됐고요. 사게 됐다가 이 분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분쟁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제보자의 고모부가 아버지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는데 과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네. 1988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네. 근데 그래놓고 제보자의 고모부가 등기는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겨놓고. 예, 등기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제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결국 이제 제보자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된 거죠. 상속을 받게 된 상태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파산관제인이 꾸준히 이렇게 이제 제보자 고모부의 재산 관계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하나가 이 조카의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혹시 고모부가 조카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거 아니냐. 네, 파산관제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결국 이 땅을 일단은 처분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유 관계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놓고 이 등기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우니까 말소 등기 신청까지 들어갔다. 일단 그 단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닉 재산일까 봐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정말 아주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 당해서 땅을 뺏긴 게 아니라는 건데 보니까 또 공무원 실수로 등기가 말소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2004년 판결, 아까 이경민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아버지 명의 고모부 실제 소유 판결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군요. 2004년 판결, 고모부와 아버지 간의 판결입니다. 네. 이게 실제 소유는 고모부지만 명의는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고모부한테 등기 이전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보자 주장으로는 고모부와 제보자 이제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해서 이거 그냥 아버지 명의로 그냥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받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합의가 된 거예요. 내가 판결이랑 소송해서 상관없이. 이겼지만 그냥 니네 가져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다는 거군요. 그렇게 예, 됐다는 게 제보자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이 쭉 가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산관제인이 소송에 온 겁니다. 네. 2004년 판결이 있는데 왜 안 가져가냐 고모부가.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2023년 소송이 다시 생긴 거예요. 2023년. 파산 관제인과의 소송이. 그렇죠. 파산 관제인과 제보자 3남매의 소송이 다시 네. 생긴 건데 이때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산 관제는 이제 고모부 대리니까 고모부가 뭐 당연히 그 소유권을 가진다. 2023년 기준으로 혹은 고모부가 이 3남매에게 3남매 등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같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군요. 2024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3남매는 고모부나 보모부 파생관제인이 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파산관제인이 2004년 판결문을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이 3남매의 제보자의 등기를 지워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그리고 그 2004년 판결문을 보고 등기를 지워주게 된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정리 네. 살짝 해볼게요. 네. 옛날에 고모부 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2023년에 우리 제보자 땅이라는 판결이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는 한데요. 2023년 판결이 제보자 땅이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는 해요. 아, 네. 자, 어쨌든 고모부 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말소가 되면서 땅의 주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라는 사람한테 진 소송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팅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도 넘은 판결문을 가지고 원주 등기소에 간 거예요. 저랑 근저당권자 말소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말소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 땅이 공중분해가 다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승소한 판결문도 있고 했더니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일단은 파산관제인이 제보자랑 그 소송에서 졌고 그러면 그 예전의 판결문 찾아서 등기소를 찾아갔는데 등기소에서 말소를 시킨 거죠. 그렇죠. 이제 파산관제인이 번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소 등기 청구를 하긴 했습니다. 제보자들 상대로. 근데 아까 이제 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2004년에 이제 있었던 판결, 고모부가 어쨌든 이게 승소를 했었기 때문에 고모부의 파산관제인으로서는 당시에 이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건 고모부의 이제 소유권이니까 이거를 이제 등기를 지워달라,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이제 판결문을 보고 그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한 게 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제보자 소유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제3자가 또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네. 그럼 이 제3자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 제3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등기 말소 소식을 들은 제보자 당연히 등기관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등기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보자와 등기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가 말소 소송을 작년에 진행을 해서 지금 1심을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데요? 그것도 안 보시고 지금 저거를 말소를 하면 현재 요건만 충족되면 등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현재 요건이 충족이 되냐고요. 지금 근저당권이 로 지금 돼 있잖아요. 시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를 했나요? 씨가? 이 사람이 승낙 안 해주겠죠. 현재 들어온 거 서류 자체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도 서류를 내면 낸다니까요. 나중에 등기 끝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라니까요. 네, 지금 이 녹취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서류를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쪽은 받았는데 등기 말소는 안 된다는 쪽 서류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시라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서류를 갖다 주겠다는데 나 됐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기관은 조금 이제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실수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 실수였냐면 제가 아까 땅을 담보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같은 경우는 땅을 이제 근저당을 잡거든요. 네. 그럼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땅을 임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등기를 말소를 시켜버리면 이 땅을 갖고 있었던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근저당권자가 이런 땅의 등기를 말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등기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제 서류만 보고 좀 판단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과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 소유권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네. 이 파산관제인과 합의를 통해서 이 20필지 9,000평 중에 반 정도는 이제 파산관제인의 파산재단, 그러니까 고모부의 채권자들이 나눠서 가졌겠죠, 나중에는. 반을 결국 내줬군요. 네, 그렇게 하고 네. 반은 이제 제보자들이 이제 가지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다 보면 너무 소송이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다 그렇죠. 보니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제보자들은 이 땅을 이제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을 했고 네. 이거에 대해 계약금을 좀 받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한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못하게 돼서 2억 6천만 원을 매수인들한테 물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땅과 별도로 또 물어줬다. 그렇습니다. 저는 등기관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이경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등기관과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등기관 그때 왜 그런 판단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그 자체가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는 사안이었어요. 판결문 자체가 그냥 집행문이었어요. 그런 네네. 판결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때 얘기 들은 거는 승계 집행문 얘기만 들었어요. 1심에서는 뭐 제가 과실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어차피 판결은 판결이고 제 생각이고 저는 뭐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어서 조금 잘했다라고 네, 생각한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판단으로 인해서 등기가 말소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럴 때는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보자들이 어쨌든 이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소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실제 이제 그 과실이 있다라고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만큼 그렇죠. 이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한 공무원의 실수라면 실수로 상속받은 땅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땅을 되찾는다 해도 이미 손해가 너무 막심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